기본기가 안 돼 있다고 기본기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체력의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본인의 인생에 4강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도TV 코라소니 한우현입니다. 우리 플랫폼, 우리 커머스, 우리 시커머스 한때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한 4개월 전에 많은 분들이 앱이 나온다고 전국에서 신규 등록에 열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7월 달에 나오기로 되었던 앱이 뭐 딜레이 되는 바람에 그런지 몰라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열심히 하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그 열정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오히려 2년 이상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잠깐 하셨던 분들이 앱이 안 나오는 실망감으로 이렇게 지금 딜레이하고 있는데 냉철하게 한번 우리 커머스를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타이밍에 아마 이 영상을 진지하게 끝까지 선입감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쩌면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화를 왔습니다. 시대는 무섭게 변화를 해오면서 먼저 선택한 사람들이 큰 행운을 차지하는 게 늘 반복해 왔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먼저 선택한 사람들이 목이 크다는 거죠. 기존에 어떤 자리 잡은 분들은 부정하고 싶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선택된 권위나 선택된 기득권을 잃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물결을 치는 어떤 본능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필름은 소풍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갈 때 필수품이에요. 몇 개씩 사가죠. 그러다 보니까 코닥, fuji 이런 필름 회사는 거대 기업이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 거대 기업에 만족을 했겠죠. 그리고 변화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이라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필수품이 등장하면서 그게 카메라 기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나 거대 기업이 핸드폰과 디지털 카메라의 영향으로 거의 도산이게 돼 있죠. 얼마 전에 물론 후지필름이 사업 전환을 해서 다시 부활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옛날에 그 명성 같지는 않겠죠. 그리고 한때 전 세계 최고 기업은 월마트다 이런 강의를 불과 몇 년 전에 했어요. 유통 쪽에서 전 세계 최고 큰 기업은 월마트다. 월마트가 얼마 전에 보니까 아마존에 매출이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고 유통기업은 이제 월마트가 아니라 아마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대형마트나 이런 시장도 이제 쿠팡으로 많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시대는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물결이 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장을 보면 요즘은 뭐 KBS나 MBC나 SBS의 광고 아마 수주량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죠? 그렇다면 광고 시장이 줄은 게 아니라 광고 시장이 이동을 한 거예요. 어디로 이동했어요? 유튜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광고주께서 광고주 분들이 판단하기에 기존 방송국에다 광고 내는 것보다 가성비 즉 투자비의 효과가 유튜브가 더 좋기 때문에 유튜브로 이동을 한 거죠. 이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기존에 많이 몸담았던 일들이 늘 이동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뭐 긱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경제 용어가 몇 년 전부터 대두되면서 우리 시대에 깊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버라는 회사가 있죠. 우버는 누가 봐도 택시 회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 세계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택시 영업을 하는 우버가 택시가 한 대도 없어요. 그죠? 그거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호텔이 한 채도 없는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 숙박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가 한 대 없는 배달의 민족이 이 배달 시장을 장악을 했죠. 이게 뭐예요? 앱 비즈니스, 즉 긱 이코노미라는 비즈니스가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어떤 유통의 혁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긱 이코노미와 또 다른 기존 유통과 앱과 연결되는 또 다른 사업이 필요로 하는 시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는데 그게 이제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많이 요즘은 사용합니다. 플랫폼. 플랫폼의 의미는 실제적인 의미는 뭐예요? 어떤 지형보다 약간 높은 평범한 곳을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차 선로가 있으면 대기하는 그 위에 그것도 플랫폼이라고 하죠. 항공 비행장에서 대기하는 곳도 플랫폼. 이제 플랫폼이란 용어가 우리 시대에 많이 자리 잡았는데 이제 이 플랫폼이란 용어가
앱상에서 아니면 비즈니스 쇼핑몰 상에서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서부터 이야기하는 우리 플랫폼은 긱 이코노미를 기반으로 하는 앱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플랫폼 하면서 준비를 해왔지만 지금 시대의 플랫폼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형화되는 게 아니라 작은 기업도 물론 기술을 가지고 플랫폼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이제 플랫폼이 많은 것을 한 번에 담으려면 슈퍼 앱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작은 앱 가지고는 많은 것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엄청난 앱에다 담아야 되는데 그것을 슈퍼 앱이라고 하죠. 근데 슈퍼 앱을 하려면 자본이 튼튼해야 돼요. 근데 슈퍼 앱을 만든 분들, 즉 대형 플랫폼 회사들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익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공유하더라도 아주 적은 수익만 공유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대형 쇼핑몰 회사에서도 누군가를 소개하면 수당을 줘요. 근데 아주 적은 돈, 금액도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만약에 슈퍼 앱을 만든 거대 자본주가 이 수익을 갖다가 상당수 부분을 공유한다면 그 사업 비전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공유하면서 우리에게 투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리스크가 없다. 이렇다면 엄청난 비전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시작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회사와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C 커먼스, 커넥티드 커먼스라고 하죠. 연결된 사람들한테 수익을 주려면 한국에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내가 소개한 사람한테만 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연결된 모든 사람들한테 수익을 받으려면 그 수익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로 합니다. 그게 바로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라이센스 없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이뤄놓은 커뮤니티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춘 회사야만이 승산이 있는데 지금 우리 커머스, 우리 플랫폼은 얼마 전에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저는 그 라이센스도 확인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우리 플랫폼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볼 때 몇 개월 전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4개월 전에 앱이 나온다고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단지 그게 몇 달 연기됐다고 그전보다는 뜨겁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어느 분들은 지금 더 뜨거워요. 몇몇은.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앱이 연기됐다고 그 열정이 식었는데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회사가 앱을 안 나온 상태에서 기존의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른 방문 판매처럼 기존 나와 있는 제품 가지고 경쟁을 해봤던 거예요. 물론 프로모션을 통해서. 근데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 체험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앱이 나오기 전에도 우리 플랫폼은 기존의 다른 경쟁사만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앱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연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열정이 안 나오죠? 만약에 지금 누군가는 그 연계된 거와 상관없이 적은 인원들, 그전처럼 많지 않지만 그 열정을 불태우는 그들은 앱이 나왔을 때는 엄청난 행운을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실제적으로 플레이스토어에 이제 한국의 베타 버전 앱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의미는 뭐예요? 이제 앱이 진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명분한테는 그 비밀번호를 줘가지고 앱을 열어보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더 있으면 또 1000명한테도 돼요. 그러면서 이 의미는 몇 개월 후에 진짜 우리가 그리던 앱이 나오는 거죠. 근데 3, 4월 달에는 몇 개월 후에 나온다고 우리는 뜨거웠는데 이제 그때보다는 제품군도 많아지고 자고 일어나면 제품군이 쏟아지고 지금만 움직여도 돈이 되는 이 타이밍에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앱까지 나온 시점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셀프 모티베이션을 줘서 열정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지금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몇 개월 후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3, 4개월 전에 우리가 움직였던 것처럼 움직이면 지금은 3, 4개월 후에 엄청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냉철하게 볼 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3, 4개월 전에 무료 앱을 등록시킨 것 같은 마음으로 계속 무료 회원 등록을 시키면서 지금 제품의 가짓수가 많잖아요. 또 새로운 제품도 계속 나오잖아요. 정말 좋은 제품이 있다면
본인이 체험하고 그 체험의 스토리를 전달한다면 앱이 나오기 전까지 수익을 올리면서 편안하게 우리 플랫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지금 전달하면서 움직이는 사람과 앱이 나오면 해야지 하는 사람의 갭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와 병행해서 우리 플랫폼은 SNS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커뮤니티를 우리 플랫폼 안에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블로그를 통해서, 티스토리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매일같이 나의 커뮤니티를 확장시키면 앱이 나왔을 때 그 커뮤니티의 멤버들이 나의 우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료 회원등 등록시키고, 그리고 좋은 제품이, 자기와 맞는 좋은 제품이 있다면 본인이 체험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각종 SNS에 본인의 글과 본인의 커뮤니티를 늘리면서 앱이 나왔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 플랫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플랫폼은 4개월 전보다 굉장히 성장했던 거예요. 제가 봐도 4개월 전보다 엄청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제품도 많고. 근데 지금보다 나쁜 4개월 전에는 더 움직였는데 진화된 4개월 지금은 왜 덜 움직일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의 마음이 앱이 안 나왔다는 그한테 지배를 당하는 거죠. 4개월 후, 5개월 후 확신하는 비전을 믿으시고 4개월 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 4개월 후, 5개월 후 일을 하지 않았던 그 누구와 엄청난 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한테 셀프 모티베이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상 모든 성공은 남들이 실망에 빠졌을 때 강한 믿음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든 이더리움을 샀든 리플을 샀든 그들이 코인에서도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 플랫폼에서도 남들이 그전보다 적게 일하는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행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축구는 기본기가 안 돼 있다고 기본기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는 기본기가 훌륭하다, 대한민국 축구는 체력의 문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체력 훈련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 보는 시선이 월드컵 4강을 이뤄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을 다르게 진단하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면 본인의 인생의 4강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TV 코라소니 한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